모두 잘 계시죠? 오늘은 그 논어 헌문편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공숙문자라는 사람이 나오죠. 공숙문자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숙문자는 그 위나라의 대부입니다. 위나라의 그 장관급의 사람이고, 그다음 공명고라는 사람도 역시 위나라의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위나라의 이 고위 관료죠. 그러니까 이 공자께서 공명고에게 가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갑가자하고 의미가 같아요. 가격할 때 갑가자하고 똑같은 의미가. 그냥 이 고라고 읽어버리면 장사꾼이란 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마 공명고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장사꾼이라는 의미로 그 당시에 이 산원공상 할 때 상을 제일 시원찮은 계급으로 봤는데 해칠 리가 없겠죠. 공명가라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명가에게 공숙문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내가 듣기에 이 공숙문자는 이 불은 불소 불취. 불은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물건을 어떤 취하지도 않는다. 재물을 취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신호, 그게 정말이냐 이런 말이죠. 이 공숙문자는 웃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돈이나 재물을 취하지도 않는다. 욕심도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신호라는 것은 정말 그러냐 이런 거예요. 정말로 부자는 공숙문자를 부자라고 했죠. 공숙문자는 불은 불소 불취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공명가가 대답하기를, 공명가 대화를 뭐라고 하냐, 이 고자가야 이 공자 당신에게 그 공숙문자가 불은 불소 불취한다고 말했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냥 불은 불소 불취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어떤 재물 이런 데 관심도 없다.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님 당신에게 얘기한 사람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런 말이에요. 부자는, 그러니까 이 공숙문자는 시연후언, 말할 때가 딱 돼서 말한다. 말할 상황도 아닌데 말하는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죠. 말 끼어든다든지, 자기 할 말할 상황이 아닌데 말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럼 바보죠. 그런데 공숙문자는 꼭 자기가 말해야 될 때만 발언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이 한참 지금 열심히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잘라가지고 말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바보죠. 특히 젊은 사람이 어른들이 말하는데 그럴 경우도 있죠. 큰 신뢰입니다, 그것은. 그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시연우, 그러니까 이거 시연우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렴기언, 그분의 말씀을 싫어하지 않는다고요. 염증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꼭 필요한 말만 하시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고 거기서 교훈을 취하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불렴기언이죠. 염은 바로 염증을 느낀다든지 혐오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싫어한다든지 듣기 거북해 한다든지 염증을 느낀다든지
혐오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람이 웃을 때에는 즐거워야 웃지. 즐겁지도 않은데 웃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아무 즐거운 상황이 아닌데도 히히히 낄낄거려 웃으면 이 조현병자거나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아주 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은 뭔가 스스로 그만 음흉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웃는 것이죠. 그 웃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 이상한 짓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웃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같이 웃어. 즐거워 유쾌한 일이잖아요. 유쾌한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의연우치,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으면 혹은 그 이익이나 이권이 있으면 이게 의로운 것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해 보고 난 뒤에 이건 내가 취해도 이걸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공자님이 다른 데서 뭐 견리 이게 어떤 이익이 있을 때는 생각하고 사의 이게 나에게 이게 의로운 것인가 아닌가를 떳떳한 것인가 아닌가를 이 떳떳할 의자예요 이것이 생각해보고 그걸 취하라 이거예요. 아니면 떳떳하지 않는 것이라면 취하지 마라 이거예요. 재물에 대해서는 항상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군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연후에 취하니까 인불념기치 남들이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재산을 증식하는 데 대해서 조금도 그 기분 나빠한다든지 혐오한다든지 증오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 정말 간단한 일이지 않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중용을 아는 군자가 이 정도 되면 중용의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공자께서 기기연호 이 기기연호는 이게 그 함축된 의미가 쉽게 파악이 안 돼서 우선 널리 알려진 주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기기연호가 뭐냐면 그러한가? 어찌 그러한가? 직역을 하면 그렇죠. 그런데 주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시연우언, 낙연우소, 의연우취 이런 단계는 성인의 단계다 이거예요. 성인의 단계. 그러니까 그 성인의 단계인데 그 공성문자가 과연 그런 성인의 단계에 도달했단 말인가? 이게 바꿔 말해서 그 자네가 당신이 그러니까 누굽니까? 공명가가 너무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 정도의 성인의 단계에 올라갔겠느냐? 바꿔 말해서 그 의심스럽다. 어쩌면 더 나아가면 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려요. 그 회의의 시각이 되어버리죠. 의심하는 공자가. 그런데 다른 또 주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말고 다른 많은 또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랬군요. 어찌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불은 불소 불치라 그랬잖아요. 좀 이상한 이해하기 힘든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그게 다 잘못된 말이군요. 까닭 없이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겠군요. 그리고 어찌 사람들이 말한 것이 그 세 가지가 아무 까닭 없이 그랬던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공숙문자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군요 하는 것을 공자가 알고
이 공민가의 말을 통해서 알고 공수문자를 좀 칭찬한 걸로 이렇게 긍정한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옛날에 이 중국 양나라 때 양무제 있죠. 양나라 때의 유명한 학자인 황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 뒤에 이 다산 정약용 같은 분들도 그러한 황간의 설에 동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하나는 이 회의의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 하나는 이 긍정하고 그 뭘까요? 인정하고 찬양하는 시각으로 보는 설. 두 가지가 크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뭐 어느 쪽이 확실히 맞다고 우리가 공수문자에 대해서 더 이상 많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공수문자가 이런 일이 있어요. 공수문자는 그 위나라 대부인데 위나라 헌공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지만 위나라 헌공의 손자예요. 그리고 위나라에서 아주 어진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고 여러분 공자를 일생 동안 가장 괴롭히고 공자로 하여금 30년 동안 학원을 열고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냥 공자로 하여금 요즘 말로 하면 학원 원장의 길로 들어가게 한 뭘까요? 동기부여자가 바로 양호잖아요. 양호. 좌전에는 양호로 범호자로 나오고 논어에는 양화로 나와요. 화. 이 호나 화가 옛날에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호로도 쓰고 화로도 쓰고 했던 겁니다. 이 역사서에는 전부 호로 나오고 이 논어에는 양화로 나와요. 어떤 하나는 이게 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둘 다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공자를 일생 동안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양호잖아요. 양호가 이 노나라 전공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광이라는 땅을 공자도 뒤에 양호하고 얼굴이 닮았다고 해서 이 광을 지나가다가 한번 이 포위를 당해서 혼이 났잖아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뻔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도 공자가 자신 있는 그런 말도 하고 했던 그 광. 이 양호가 광을 공격해서 취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 위나라를 지나는데 위나라를 지나는데 위나라 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지 멋대로 군대를 몰고 이끌고 위나라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유령공이 굉장히 화가 나서 장군을 보내가지고 공격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수문자가 그 유령공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양호라는 저놈은 항상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수에 넘는 짓을 하는 그 아주 흉악한 나쁜 놈이기 때문에 당시 영공께서 저놈을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저놈이 자생자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저놈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두면 저놈이 언젠가는 패망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령공이 들어보니 또 일리가 있어요. 그냥 둬도 저절로 천벌을 받아서 쫓겨날 놈을 패망할 놈을 우리가 일부러 군대를 동원해서 할 필요 있겠냐 이렇게 동의를 해서 그냥 뒀어요. 결국 과연 공자 50세에 전후해서 양호는 너무 설치다가 너무 까불다가 권력을 탐하다가 노나라의 모든 세력의 힘을 합쳐서 결국은 양호를 축출하잖아요. 안 죽고 도망간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공명고가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여튼 기기연호에는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스로 이런 것은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장무중 이방구위후어로 하니 수할 불료군이나 오불시냐 하노라 이런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무중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은 바로 장문중의 그 아들이에요. 장문중은 공자보다 한 60여 년 전에 앞에 사람이고, 장무중도 공자보다는 아마 한 세대 정도 나이 많은 사람인데, 노나라의 대신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노나라의 그 맹손씨, 그리고 또 누굽니까? 숙손씨, 개손씨, 이게 삼가잖아요. 이 삼가가 노나라의 정권을 좌지우지했는데, 개씨가 제일 세고, 개손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맹손씨고 숙손씨였잖아요. 세력이 그랬는데, 맹손씨하고 다투다가 맹손씨에게 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웃 나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장무중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원래 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장문중의 뒤를 이어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권력을 가지던 맹손씨에게 어떻게 서로 다투다가 알력이 생겨서 결국은 추방당하고, 결국은 뒤에 외국 제나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지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영지가 바로 방이에요. 지명입니다.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나면서, 쫓겨나지만 그래도 자기 힘이 있잖아요. 자기는 나가지만 이 임금에게, 노나라 그 군주에게 이 방을 자기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방에 그 소유권을 가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이나 글에 상당히 부드럽게 아주 간곡하게 했기 때문에 노나라에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자기는 쫓겨나지만 그 아들, 손자 되돌아가면서 계속 방을 시급으로 가지고 있게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금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한번, 나쁘게 말하면 한번 개판 한번 치고 가겠다. 그러니까 한번 붙고 세상을 좀 시끄럽게 하고 나니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가는데 이 방을 우리 아들, 손자에게 계속해서 시급으로 삼게 해달라. 요구를 한 거예요. 공자의 입장, 그때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 장무중이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글도 부드럽게 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공자가 볼 때는 이거는 노나라의 자기 주군인 노나라 제후를 강요한 거랬다는 거예요. 공자는 항상 보면 이 권력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집중되어 있는 거, 왕 아니면 제후들에게 위계 질서가 있는 걸 바라잖아요. 이거 위계 질서를 파괴한 거라고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 못 했어요. 근데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무중이 방으로 위후 노나라의 임금에게 자기들의 아들 손자에게 이 시급으로 계속 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요군을 하지, 요군이라는 게 뭐냐면 임금을 협박했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임금에게 강압적으로 해서 어떤 자기 목적을 취하는 걸 요군이라고 그러는데, 요군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불신이야. 나는 여러분들은 장무중이 요군을 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요군했다. 그러니까 임금에게 강압을 해서 억지로 임금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본다. 달리 말해서 하극상으로 본다. 하극상으로 본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지만 나는 그렇게 본다. 이게 공자의 바로 정명주의,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이 신하다운 행동이 아니라 이거예요. 임금이 불쌍히 여기서 그 아들에게 손자에게 그대로 시급으로 인정하면 했지, 자기가 거기 떠나기 전에 임금에게 내가 떠나는데 여기를 우리 계속해서 시급으로 소유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래서 임금의 허락을 얻었다는 거는 이거는 신하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군군 신신의
그 이른바 정명주의에서 벗어난 거다. 명분론에서 벗어난 거예요.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이런 게 바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한 공자의 바로 이 안목이죠.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이것이 그러려면 곳곳에서 물론 그 기본적으로 세습입니다만은 이 상황이 어려워서 떠나는 놈들이나 하고 이런 놈들이 그런 전례가 돼가지고 욕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부당한 욕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만년돼 버리면 나라가 엉망이 돼 버려. 개미 구멍이 댐을 무너뜨린다는 식으로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공자가 생각이 굉장히 친밀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왈 장무중 이방구 위후어. 위후라는 것은 뭐냐면 위후가 아주 뒤에 말 이푸나 마찬가지. 이푸 후계자를 세우다. 이프론도 뭐 옛날에 이프론도 있고 이프에 관한 의론 뭐 이프의 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유명한 글들이 많죠. 이프가 바로 자기 뒤에 뭡니까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건 이프죠. 노나라 정부에다가 노나라 그 군 제후에게 욕을 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강요란 뜻이에요. 임금에게 강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욕은 했다고 본다 이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아주 나쁜 전례를 남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진문공은 뭐 춘추시대에 다섯 명의 오패, 그래가지고, 5명의 패자, 그래서, 그죠? 5명의 패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하잖아요. 그러나 공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진문공도 오패고, 제왕공도 오패. 오패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5명 있지만 랭킹이 1, 2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패 가운데서도. 네. 진문공은 오패기 패자에 들어가긴 하지만 효리부정. 이 효리라는 것은 뭐냐면 교활하단 말이에요. 정상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음흉한 놈이다 이거예요. 아주 겉모술수에 능한 놈이다 이거예요. 휼. 아주 나쁜 글자죠. 휼하면서 정직한 인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정이라는 건 정도로 가는 인간이 아니라 이거예요. 뭐 이렇게 하니까 공자가 판단하는 이 진문공 이거 형편없는 놈이죠. 알고 보니까 그렇죠. 진문공 시원찮은 놈이잖아요. 자기 망명생활할 때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배고프다고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자기 살을 베어주는 것도 구워 먹었잖아요. 흉한 놈, 시김정이라 할까요? 그 진문공이 효리부정하고 제왕공은 정도를 걸었고 이 휼은 받고 음흉하거나 겉모술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공자가 볼 때는 제왕공이 최고다 이거죠. 제왕공 옆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제왕공 옆에 관중이 있었잖아요. 관중이 말을 잘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왕공은 결국 마지막 관중이 죽으면서 하는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여러 아들놈들이 싸우다가 이 늙은 제왕공을 처박아 놓고 아무도 안 돌보는 바람에 제왕공이 그 천하의 제왕공이 굶어 죽었잖아요. 전쟁이 저끼리 싸우다가 끝나고 가보니까 다 썩어가지고 구더기였지. 온방이 구더기예요. 제왕공이 그렇게 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관중이 했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만은 공자가 죽음은 그랬지만 정말 정치를 할 때의 상황으로 본다면 정의 분류를 했다 이거예요. 아까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고 그죠? 그 비참하게 죽은 개인 사정이고 하나의 이 군주로 봤을 때는 정직하고 교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제왕공을 더 표준으로
표본으로 삼는다. 이 공자 이런 말이죠. 공자의 어떤 역사관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장이죠. 자로가 말하기를 환공이 공자가 제한공을 굉장히 칭찬하니까 자로가 뭔가 좀 미편했던 모양이에요. 뭐라고 환공이 살 공자규. 환공이 자기 형님인 공자인 규를 죽였지 않습니까? 죽였습니다. 다 아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뭐 공자께서 정직했다 정자를 쓰니까 약간 기분이 안 좋았던지 그렇게 해서 그때 소홀이라는 충신은 황공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니죠. 그 공자규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죽었다 이거예요. 끝까지 싸우다가 포로가 되고 뭐 자살했던가 뭐 하여튼 죽었어요. 소홀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같이 이 소홀과 함께 누굽니까? 공자규를 돕던 이 관중은 안 죽었어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선생님은 굉장히 정의분류를 하는 사람에 그래서 그게 정의분류를 하는데 관중의 말을 잘 듣고 관정을 써서 했다는 이런 배경을 깔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관중은 어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미인호 미는 인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까? 미자는 미달이지만 불자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불인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공자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거 봐. 황공이 구합제후 이 제후들이라는 각각 말이죠. 지팔지근드는 그런 지방의 군벌들인데 이 군벌들이 말 안 들어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백성들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공자가 제한공이 집합해가지고 말이죠. 앞으로 똑바로 해! 하고 말이지. 명령을 했다 이거예요. 잘하기를 단결하자. 흩어지지 말고 왕실을 주나라 왕실을 그래도 힘이 없지만 잘 받들고 이렇게 위계질서를 지키고 인의여지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 이렇게 그 지방 제후들이 황공의 힘에 눌려가지고 패자잖아요. 재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속으로는 싫어도 이해하고 또 이 현상이 유지가 되고 이게 바로 이 춘추시대의 이 패자들이 하는 일이죠. 패라는 것은 무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사람을 패자라 그래요. 왕자는 뭡니까? 인격과 덕으로서 상대방을 복종시키는 사람을 왕자라 그러는데 왕자. 그리고 패자는 이 무력이에요. 무력.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왕패를 병용한다. 그래서 인격과 무력을 고루고루 섞어가면서 천하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죠. 왕패 병용이란 말도 있고. 아니면 갈라가지고 왕으로 가야 된다. 공자, 맹자는 왕도를 써야 된다. 그리고 그 자산이나 뭐 혹은 다른 나라, 안녕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왕도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니까 공자 시대만 해도 패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람들이고. 제나라의 안녕이라는 그 똑똑한 그 재상이 있었는데 공자에게 제나라의 그 왕이, 제나라의 그 군주가 공자를 등용하려고 그러니까 안녕이 반대하잖아요. 저 사람은 지나치게 이 왕도만 따지고 이상적인 사람이어서 현실적인 근거 없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께는 쓰지 말고 우리는 계속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해가 결국 공자를 안 쓰잖아요. 이 왕패에서 갈라진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황공이 구합제후 했다 이거예요. 이 구합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 갔나? 구합이라는 이 합이라는 구라는 것이 9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9번이나 이 제후들을 집합시켰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에 있어 3자와 9자는 여러 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번 그랬다 이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따지면 몇 번입니까? 11번이에요. 제한공이. 이건 역사하는 사람들 다 아는 기본 상식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11번 소집을 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권력을 누리는 동안에. 그래서 이 여러 번 제후들을 집합시켜가지고 얼차려 시킨 거죠. 요즘 말하면 군대 얼차려 시킨 거죠. 정신 차려. 어리 정신이죠. 정신 차려.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는 놈 있으면 내가 가서 확 조인트 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병거 전쟁을 통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꼭 전쟁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군비를 확실히 갖추고 있고 또 경제를 잘 돌리고 해가지고 나라가 워낙 강성한 나라니까 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의 힘이냐? 이게 바로 관중의 힘이 돼요. 관중지력이야. 관중의 힘이다. 관중 덕분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제한공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의불효이라는 정도를 걷고 정직하고 교활하지 않았다는 그런 패자 중에서 패자다는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바로 관중의 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관중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여기인 이것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주자는 이것을 앞에다가 여기 주자는 글자 하나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글자 첨가해서 수여기인 누가 그의 인만 하겠느냐? 누가 그의 관중의 인만 하겠냐? 관중 많은 인자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관중 많은 인자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두 번이나 말했다. 강조해서 두 번 말한 거는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수여기인. 다사는 그래 보지 않고 말해요. 여기인 이 기자를 소홀로 봤어요. 소홀로. 아까 그 소홀이 죽었잖아요. 소홀이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다사는 여기인 소홀이 죽음을 위해서 목숨 바친 인자였다 이거예요. 소홀의 인자와 같았다. 인과 같았다. 안 죽었지만 사회에 끼친 후세에 끼친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걸 본다면 임금을 위해서 자기 그 주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나 죽지 않았다고 깎아내릴 게 아니라 뒤에 더 그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했던 관중을 이해한다면 소홀히 죽은 것이나 관중이 산 것은 사실 둘 다 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사는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독특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관중이 그 어질미 그 소홀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좀 독특한 아주 정말 독특한 해석이죠. 일반적으로는 여기 주자가 수여기인 글자를 더 보탠 거예요. 사실 더 보태면 사실 안 되는데 주자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누가 그의 관중의 인만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또한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논어를 번역할 때는 사실 제일 좋은 번역은 하나, 둘, 셋, 1, 2, 3 경우에 대한 4가지 역대 가장 중요한 주장으로서 그런 일리가 있는 것들을 다 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이 없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공이 또 묻습니다. 자공이 묻기를 관중 비인자여. 제가 볼 때는 이 관중은 어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자로하고 같은 생각이죠. 그 스승과 제자가 막 이렇게 서로 자유롭게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괜찮죠? 분위기 좋아요. 뭐 선생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볼 때는 말이죠. 관중이 인자라고 하기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관중이 무슨 인자입니까?
황공이 살공자규, 황공이 자기 형님인 공자규를 권력 때문에, 권력에는 여러분, 권력 앞에서는 애비도 없고, 형도 없고, 자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였다든지, 수양제 같은 거. 형을 죽였다든지, 관중이잖아요. 자식을 죽이는, 뭐, 누르하찌, 뭐, 있잖아요. 청태조. 맏아들 죽였잖아요. 그리고, 뭐, 죽인 사람 하도 많아서, 뭐, 이 자기 권력에 좀 뭘까요? 권력을 너무 일찍 원하는 것 같아서 나는 더 누려야 되겠는데 이놈이 커서 권력을 좀 탐하니까 이놈부터 죽여야 되겠다 해서 죽인 이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한꺼번에 헤아릴 수가 없어요. 논문을 하나 쓸 정도로 많죠. 이거 모으면. 권력이 그리 무서운 거예요. 살공자규. 그러니까 황공이 자기 형인 이 공자규를 죽었을 때 이게 관중은 황공에 줄을 선 게 아니라 형한테 줄을 섰잖아요. 관중의 친구인 포숙은 동생인 황공에 줄을 섰는데 이 관중은 형인 공자규에게 줄을 선 거예요. 그리고 규가 죽었을 때 소홀은 자살했거나 죽었는데 관중은 구차히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포로가 됐잖아요. 관중의 생각이 있죠. 포숙이 분명히 나를 살려줄 것이다. 나를 아는 포숙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나의 가치를 아는 포숙이 살려줄 것이다. 과연 그래 됐잖아요. 포숙이.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 관중이 쏜 화살이 황공의 배에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천지고 이놈 당장 때려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활을 쐈는데 여기 빠클에 맞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관중이 쏜 화살이 퓨 가더니 이 황공에 아직 황공이 되기 전에 왕자인 이 공자죠. 공자 중에 한 사람인 딱 배에 맞아가 탁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구나 해가지고 와 가는데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더니 확 일어섰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도망가려고 하다 살아있네 해가지고 또 힘을 내가지고 또 와 가서 결국은 전쟁에서 이 황공편이 이기잖아요. 근데 빠클이 맞았기 때문에 조금만 몇 센치만 위나 아래로 맞았으면 관통이 되어서 복부에 화살을 맞고 죽었겠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당연히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포숙이 얘기하잖아요. 주군이 제 나라의 그 제후가 되려면 죽이시고 천하를 마음대로 아까 고합 제후 같이 뭐 이 주나라가 있으니까 명분이 있으니까 주나라를 먹을 수는 없지만 주나라의 힘과 마찬가지 힘을 가지고 껍데기 주나라를 두고 천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패자가 되려면 천하를 주름 잡는 패자가 되려면 관중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지. 아이고 욕심이 많은 제 황공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살려줘야죠. 살려가지고 즉시 풀어주고 등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황공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구합제후를 할 수 있는 그걸 갖췄죠. 천자보다 힘이 더 세잖아요. 그때 주나라 왕보다 힘이 더 세잖아요. 그 패자가 됐죠. 요즘 우리 한자를 너무너무 안 가르쳐가지고 한글로만 패자라고 써놓으니까 패자가 되었다 했겠네. 패자가 결국은 뭐냐면 리그전에서 챔피언이 됐다는 소리인데 대부분 이 한자에 인식이 별로 없는 학생들은 이 패자가 패배자인 줄 알아요. 패배자. 물론 패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승자와 패자 할 때는 그죠? 승자와 패자 할 때는 당연히 승패할 때는 이 패자가 진 사람인데 그러면 이번 리그에서 패자가 됐다고 하면 이 패자는 뭐냐면 이 패자는 원래 이거 가차자고요. 이건 가차자고 원래 패자는 뭐냐면 이 글자예요. 여러분 이 글자를 볼 때 백자라고 읽잖아요. 근데 원래 패라는 발음이 있어요. 패라는 것이 뭐냐면 이 우두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백에도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지만 이 발음이 폐라는 발음도 있고 백이라는 발음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글자 폐자라고 할 때 이렇게 읽다가 이 글자를 빌려가지고 폐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요건 발음 기호고 요건 달이고 달의 어떤 상황을 하늘의 어떤 달, 문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글자는 이 우두머리 1등 뭐 힘센사 이런 뜻이 전혀 없는 글자예요. 발음을 빌려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빠졌네. 살공자규. 공자규를 죽였을 때, 형인 공자규를 죽였을 때, 불능사, 주인을 따라 죽지도 않았고, 더하여 상지, 그를 도왔지 않습니까? 원수였는데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 인자에 속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 인자에 속합니까? 이럴 때 공자가 말하기를, 관중이, 관중상환공, 폐제후. 관중이 이 환공을 도와가지고, 도울 상자죠. 재상이 되었다도 되고, 도울 상 도와서, 제후들의 패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제후들의 패자가 되었다. 이 패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되었죠. 이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광천하. 이 광이라는 건 뭐 바로잡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정이라고 하잖아요. 광정. 광이나 정이나 같은 뜻이에요. 바로잡다. 광정하다. 바로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혼란된 상태를 안정된 상황으로 이제 수습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도우금 백성들이 우금 수기사 공자 시대까지 몇백 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살아가는 것은 은혜를 말이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그런 대로 나라가 각각 제후국가가 그게 큰 전쟁을 벌이지 않고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그런 대로 소강 상태를 누리는 것은 다 관중이 항공과 관중이 덕이 돼요. 특히 실제로는 관중이 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말이에요.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관중이 없었더라면 관중이 아니었더라면 이 미자는 무자 같은 거예요. 관중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이때 나만이 아니고 우리들은 누굽니까? 이 넓게는 주나라 전체 그렇죠? 좁게는 노나라. 그러면 주나라 전체라고 봐요. 주나라에 힘이 없는 지금 이 동주 시대는 동주는 명목만 남았고 힘이 없잖아요. 제후들보다 힘이 더 없잖아요. 그리고 온 천하 사람들이 이런 말이죠. 전 중국 사람들이 오늘 전 중국 사람들이 해서 좋아요. 피발 좌임의 피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옛날에 이 백성들에게 나이가 들면 머리를 묶게 만들었어요. 모자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묶게 했는데 이 야만 지역에 가면 중국 밖에 야만 지역에 가면 그게 없어 머리 있는 그대로 풀어가 있어요. 더 풀고 있어서 더 무서워 보이잖아요. 적에게 위협적이 되기도 하고 막 산발을 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말이죠. 머리 없는 것보다는 머리가 막 엄청 흔들고 하면 짐승들도 겁을 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피발을 하는 거예요. 이 피발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산발이나 또 마찬가지예요. 네. 산발. 머리를 길러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 막 가릴 수도 있고 말이죠. 뒤로 적히면 말이죠. 기다랗게 10cm, 20cm 막 내려오기도 하고 막 흔들면 또 겁이 나잖아요. 이렇게. 이게 피발이고, 좌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이 옷소매 있잖아요. 옷소매를 우임을 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우임을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야만 지역에 가보니까 좌임을 했어요. 왼쪽으로 옷소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임을 했는데
그쪽은 좌회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말이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에? 저기 어디 섬나라에 있는 그 사람처럼, 섬나라에 사는 원주민들처럼, 그럼 훈도시 있죠.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입는 여기 음부만, 거기만 가려가지고 공둥이 다 내놓고 여기만 가려가지고 훈도시죠, 훈도시. 머리를 풀어헤치고 훈도시 차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뭐 의역을 하면 이런 뜻, 우리가 그 관종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전부 다 여기 중국인 모든 사람들이 머리도 풀어헤치고 야만족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훈도시를 차고 말이죠. 온 사방에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그 꼴이 났을 것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네. 요즘도 그 일본 사람들도 원래 이 서양에서 팬티가 들어온 다음에는 훈도시를 안 입잖아요. 그죠? 안 입고, 요즘은 마쓰리 뭐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 축제. 그런 거 갈 때는 또 뭐 매는 사람들 다 훈도시, 일부러 옛날에 입던 옷을 훈도시를 차고, 지금도 이 화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훈도시. 이게 결국 일본의 그 속옷이잖아요. 근데 어떤 다른 지역엔 말이죠. 이 속옷이 없는 지역이 많았어요. 그냥 바지나 아니면 이게 통옷 있잖아요. 이것만 입고 속에 이 속옷이라는 게 없는 나라도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속옷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옷을 가지고 이렇게 포개가지고, 그죠? 묶어가지고, 그 부분을 가리고 이랬지, 속옷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속옷이 있다는 거는 속옷을 입었다는 귀족들이나 입었지, 일반 서민들은 없던 거예요. 여러분, 이 횡설수설 싱겁이고 헛소리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알아보니까,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빨아서 그 물을 마시면 산다. 응? 그래서 이제 대신들이 말이죠. 온 사방에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찾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속옷을 입는 사람들은 그때 다 좀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월급이나 받고 뭐 녹이나 받는 사람들인데 행복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머리 아픈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찾으러 다니는 신하가 참 산골에 아주 밤이 깊어서 길을 잃었다가 물이 반짝반짝해서 들어갔더니 영감 할머니가 있는데, 영감을 살고 있는데 이제 하룻밤 자게 됐어요. 이튿날 아침에 두 분은 행복하십니까? 했더니 우리 행복해요. 그런 거예요. 이빨도 없는 영감 할머니가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드디어 됐다. 드디어 됐다. 죄송하지만 제가 돈을 후하게 쳐드릴 테니까 그 속옷 좀 벗어주십시오. 했더니 우리는 평생 속옷이라는 거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내 속옷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서민들이 못 사는 사람들은 속옷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그래서 임금이 할 수 없이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임금이 죽었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얘기죠. 그렇죠? 제가 원래 좀 싱겁고 간이 좀 덜 되고 횡설수설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피발자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남쪽에 가면 나무잎 가지고 옷을 만들어 밑에 막 그 머리를 헤치고 그런 꼬라지로 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네. 피발자임. 바꿔 말해서 이 야만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문화적인 단계로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왜? 전쟁이 일어나고 파괴가 계속 있게 되면 모든 게 피폐해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 되잖아요. 초토. 초토가 뭡니까? 초토.
초가 뭐냐면 이 불탈초예요. 토. 완전히 불타버리고 이 재만 남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잖아요. 야만 시대잖아요. 문명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발자임이라는 게 그렇게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중이 안 했으면 우리는 야만 상태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쟁에 해가지고 욕망을 채우다가 막 사람을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건물 불질러 태워버리고 엉망진창이 돼서. 그 얘기죠. 기약, 필부지 위량약. 자경, 구독이 막지지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기다 이제 공자께서 피벌자임 여기서 끝내놓고 좀 약간의 설명을 또 단 것이 뭐냐면, 어찌 뭐뭐 같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인데, 필부라는 것은 뭐냐면 별볼 없는 이 남자와 여자 이런 뜻이에요. 별로 뭐 중요하지 않는, 별로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남자와 여자를 필부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지킨다, 꼭 지킨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어. 나도 당신을 위해서 죽겠어. 당신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어. 혹은 어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꼭 지키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약속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지킨다고 해서 스스로 저 구독이라는 건 뭐냐면 구나 독은 전부 다 이 도랑을 얘기해요. 시내. 구는 좀 작은 도랑이고 독은 약간 큰 도랑, 구보다 더 큰 도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은밀한 그 곳을 얘기하기도 해요. 산 계곡을 얘기하기도 하고 도랑을 얘기하기도 해요. 저기 도랑 구석에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거예요. 목매어 죽는 거. 이 경이라는 것이 말이죠. 자경이라는 것이 스스로 목매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자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 소홀에 죽었다고 해서, 주군에 죽었다고 해서 그 큰 웅대한 뜻을 누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줄을 잘못 서는 것인데 꼭 이 패배자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자기의 그 웅대한 뜻, 이런 것을 전혀 세상에 실현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 어떤 큰 뜻을 가진 사람이 줄 잘못 섰다고 해서 죽어버릴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예요. 공자가 이렇게 관중을 위해서 변명해 준 거예요. 그때 소홀처럼 따라 죽어버렸으면 제 나라 황공은 없고, 그러면 천하가 안정되지도 못했고 혼란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잿더미가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문명 세계가 다 깨져가지고 그 원시 시대로 돌아갔을 텐데, 그럼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그 주군에게 충성을 한다 약속했다고 그 약속을 어겼는 거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인하지 못하다든지 공을 깎아내리려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작은 것은 보고 큰 것은 못 보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공자가 때때로 이 관중을 또 비판하는 것도 있잖아요. 비난하는 것도 있어요. 관중이 말이죠. 임금이 하는 술을 마실 때 그 임금만 하는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산만하고 술을 먹고 또 별장을 몇 개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사치하게 살았다는 거. 그런 거는 또 비난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건 작은 일이고 이거는 이 관중이 아니었으면 피발자임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이라는 게 자경이라는 것이 자살이라 그러고 또 경이라는 것은 끈 경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승줄로 목을 매서 죽는 이것을 자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 목을 집어넣어 가지고 밑에 발을 탁 차가 죽는 거 있잖아요. 그래 죽는 거. 그걸 또 자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못하면 또 남들이 이 끈을 가지고 이렇게 목을 졸라 죽이는 것도 형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 경이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그 형벌 이름을 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그 퇴계 선생의 아주 친한 퇴계 선생님, 나이는 적지만 기계가 활달하고 말이죠. 퇴계 선생이, 야, 저런 젊은 사람하고 내가 친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망연지교를 하고 말이죠. 한 10에서 차이 나는데도 막 친구하고 아주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더라? 나주 사람, 나주. 전라도 나주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임형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임형수. 이 임형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참 억울하게도 그 간신들 있잖아요. 이기라는 이 간신에게 참 믿게 보여가지고 젊어서 죽게 됐어요. 제주 목사까지 했으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아주 신진관료로서 뛰어난 아주 우수한 관료예요. 글도 잘하고 잘생기고 말이죠. 시원시원하고 말이죠. 그냥 뒀으면 이 나라를 크게, 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울 사람인데, 남이 잘 되는 걸 미워하는 이익이라는 놈이 이 임형수를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되는데, 이 양반이 우선 사약을 보내가지고, 부자 있잖아요. 부자. 독약인데. 보통 한 그릇 먹으면 죽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기록을 보면 16그릇을 먹었대, 이 양반이. 얼마나 힘이 좋고 그러면. 16그릇 먹었는데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독을 더 빨리 돌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술을 먹으면 돼. 막걸리 2사발 더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말이죠. 부자를 16그릇 먹고 막걸리 2사발을 먹고도 또 안 죽어. 그래서 금보도사가 자기가 죽을 지경이야, 이거. 응? 이 사람이냐, 이 귀신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병수가, 야, 금보도사야. 내가 너를 안 되겠다. 내가 죽긴 죽어주는데 이거 안 죽어요. 나도 괴롭다. 내가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네가 이 오랏줄 있잖아요. 끈. 응? 그걸로 나를 여기 이게 액사라 그래. 그러죠? 그래 죽여다오. 그래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 금보도사가 그걸 넣어줬어. 자기 이제 걸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잡아 당겨도 뭐 반응이 없어.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명수가 장난으로 이 오랏줄을 그걸 목침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목침에다가 아무리 당겨도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 껄껄 웃으면서 내가 좀 장난 좀 쳤다 하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장난쳤다.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자 이제 나 가야 되겠다 하면서 목에 걸고 밖에서 당겨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형도 아니지만 이건 타경이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가 죽고 싶으면 죽는 게 아니라 자살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조선시대라는 사회에 보면 많은 오늘날과 다른 게 많지만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누구의 잘못 보이면 임금이 나오고 대신들에게 잘못 보이면 죽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아요. 또 연좌법이 있어가지고 누가 역적이 있으면 역적의 가족이나 뭐 사돈의 팔촌 막 거의 대부분 역적이면 대부분 죽여버려요. 그래서 사륙신의 자손들이 거의 없잖아요. 뭐 겨우겨우 이 종과 바꿔서 난 살아났다는 하위지라 몇 사람 외에는 말이죠. 성산문 유흥부 다 흔적 피도 한 발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사회였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정말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 이명수만 해도 죽을 죄가 아니에요. 믿기 보이는 죄예요. 뭐 영모를 했다거나 이런 몰라 그것도 아니에요. 억울하죠. 임형수 퇴계가 아주 좋아했던 임형수. 그러니까
47, 1547, 14. 몇입니까? 34살에 돌아가셨네, 그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34살. 넘어갑니다. 공숙문자, 넘어죠. 공숙문자지신, 공숙문자지신 대부선이 문자 동승저, 이라고, 저라고 있습니다. 이 지어의 준말이거든요. 지어. 그러니까 공숙문자의 신이라는 건 뭐냐면, 신의 본뜻은 뭐냐면 종이에요. 종인데, 이 신자는 뭐냐면 눈을 부릅뜨고 문을 부릅뜨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 주인을 뭡니까? 이 저주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눈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 눈알입니다. 이게 눈알이에요. 이 눈망울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하냐면 한쪽 눈을 까버린다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을 종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은 말이죠. 원래 신과 첩은 전부 다 뭐냐면 종들이었어요. 네, 전쟁 포로들이었죠. 네. 그런데 뒤에는 의미가 누구의 부하, 이런 의미를 쓰게 돼가지고, 신하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신하라는 의미를. 그래서 공숙문자라는 사람의 이 대신이겠죠. 이 신이 뭡니까? 그 공숙문자가 집에서 부르는 가신이에요. 가신. 가신인 이 선이, 공숙문자의 신하인 대부인 선이, 아까 말씀 잘못드렸네. 공숙문자는 아주 상당히 수준 높은 귀족이고, 그러니까 공숙문자는 공이고, 공 밑에 대부가 있는데, 이거 장관급이에요. 그런데 여문자 동승저공, 문자와 함께 이 공의 지위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자기 밑에 있던 이 선을, 대부인 선을 공의 단계로 올려주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주에 보니 홍흥조가 쓴 주에 보니까 가신지천이 인지사역이라니까 가신이었네요. 제가 말씀을 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 공숙문자라는 사람이 자기 가신인 이 선을 뒤에 대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선을 이 자기와 같이 올려서 이 공의 이 지위까지 올려주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자기보다 자기 밑에 있던 이 가신을 올려가지고 자기와 같은 동등한 이 지위에까지 이제 발탁했다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공자가 그것을 들으시고 가이위문의, 그러니까 공숙문자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인데 그 일만 보았어도 이 공숙에게 이 문이라는 시호를 줄만하다 이거예요. 문이라는 시호를 줄만하다. 지난번에 또 보니까 공자는 불치하문, 그죠? 어떤 사람이 이 문자라는 공문자, 공어라는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데, 아주 형편없는,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자기 딸을 어떤 이 잘난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데 그 사람이 유부남이에요. 억지로 불러가지고 이혼을 시키고 자기 딸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또 그 남자가 자기 사위가 못난 자기 딸을 싫어하고 또 딴 여자를 좋아하니까 결국은 죽이려고 다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쫓아내고 난 뒤에 그 동생이 있는 그 동생을 불러가지고 또 자기 딸하고 살게 하잖아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고, 그랬는데 뒤에 죽고 난 뒤에 노나라에서 죽고 난 뒤에 이 공숙문자에게 이 공어에게 문이라는 시호를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했더니 공자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치하문. 가장 중요한 거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서,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서
전문가를 잘 활용한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문이라 할 만하다 그랬잖아요. 공수문자도, 이 공수문자도 이 사람이 이 문이라는 시호를 받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이 선이라는 자기 가신을 훌륭하니까 끌어올려가지고 같이 대보의 자리까지 끌어올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이 교양 있고 문화적이고 문이라는 시호를 받을 만하다. 공자가 그렇게 인용하네. 가이위문의 문이라는 시호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문자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언 위령공지 무도야 강자왈 부여시 해이불상 공자왈 중숙어 치빈객 축타 치종묘 공손가 왕손가 치굴려 부여시 해기상. 이거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위령공이 정말 형편없는 임금이잖아요. 오죽하면 그 시호가 령자겠어요. 령자. 좋은 게 아니에요. 령자 든 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령이 됐죠. 령공이 되는데. 근데 이 위령공이 정말 무도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잔인무도하고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위령공이 참 무도한 이 도리를 지킬 줄 모르는 참 그런 사람이라고, 위나라의 군주가 이런 사람이라고, 뒤 사람 위령공에 적었고, 공자가 지금 이 고향에 돌아와서 이 권력자인 개강자에게, 강자는 개강자예요. 어디 갔니? 강자. 이 개강자에서 개씨 가운데 지금 당시에 강자가 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공자가 이 개씨에게, 개강자에게 위령공이 그 사람이 참 알고 보면 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자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위령공은 죽은 지 몇 년 됐잖아요. 이런저런 이 천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개강자에게, 개강자는 공자를 노나라로 불러온 사람이잖아요. 공자 68세 때부터 72세까지, 73세까지 노나라에 살게 되는 거, 5년 동안 노년기를 보낸 거는 개강자가 불러서 가졌습니다. 개강자가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국제정세를 논하다가 이제 공자가 위령공이 참 알고 보면 무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강자가, 아니,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무도한 사람이었다는데 어째서 불상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를 잃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라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 형편없는 사람인데, 뭡니까, 여러분? 저걸 했잖아요. 훌륭한 사람은 쓰지 않고, 간신 소인 가물만 쓰고, 소인 가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미자하라 그래서 둘이 남색을 했잖아요. 동성연애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린 자기 본처는 다른 놈하고 마음대로 바람 피우고 놔둬버리고, 이거 도대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나라가 위령공이 그렇게 형편없는 무도한 임금이었다고 얘기했더니 강자가, 아니, 그렇게 무도하고 형편없는 인간 망정이었으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공자가 뭐라는, 해이불상이란, 어째서 나라가 상은 실위인데, 어디 갔나? 실위, 주자가 실위라고 했죠? 실위,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니면 반정이 일어나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면 안 망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의 말씀이, 중숙어라는 사람이 외국에서 오는 빈객을 치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말은 상대하고, 외교를 하고, 그렇죠? 외교부 장관은 중숙어를 아주 능수능란한 중숙어에게 외교를 맡기고, 그 다음에 외교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니까 외교뿐만 아니라 지금 외교 사무만 보는 게 아니고 궁중의 중요한 일도 중수가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축타라는 사람에게 아주 똑똑한 현명한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이 얘기 나왔잖아요. 죽으면서도까지도 그 이 시간을 하는 사람, 시체를 가지고 자기 시체를 이용해서 바른 말을 해가 듣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어진 사람을 써라. 이 소형 가물을 좀 물리쳐라는 메시지를 줘서 결국은 유령공이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종묘에 관한 문제를 다 맡겼고, 또 왕손가가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왕손가에게 군례를 맡겨서 국방장관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국방장관으로. 그러니까 부여시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쫓겨나거나 나라가 혼란해지고 엉망이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이게 뭐냐면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썼다 이거. 자기는 엉망이 형편없는 인간이었지만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썼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도 그런 나라들 상당히 많이 있죠. 왕정을 하면서 왕은 형편없는 놈인데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는 거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태국 지금 왕이라는 친구가 형편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무슨 어디 외국에 가는데 수백 명을 데리고 가서 호텔 전체를 빌려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수십 명 수행은 수백 명 해가지고 호텔 전체를 빌려가지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흥청망청으로 쓰고 했는데도 태국에서 안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정신 박힌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놀아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유령공이죠. 태국 왕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태국 왕이 우리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알아들었으면 나를 잡아가서 너 멱살 잡고 너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하겠지만 세상이 다 알잖아요. 아주 방탕하고 자기가 없는 군주라는 거 다 알잖아요. 아버지는 정말 굉장히 훌륭한 이 참 60몇 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아주 훌륭한 이 왕이었는데 아들이 호부의 무견자, 호랑이 아버지의 개아들이 없다 그러는데 가끔가다 보면 개아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도 뒤에 또 어떻게 정신을 차려 아직도 크게 늙은 것도 아니니까 뒤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개관 논정, 관두껑을 닦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넣어야 된다. 뒤에도 잘할 수 있을 기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추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또 이것도 제가 오늘 횡설수설을 좀 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이 중숙어, 축타, 왕송고 이런 사람들을 써서 그렇죠? 써서 이제 이 행정을 단단히 하니까 자기가 추출당한다거나 반정을 당해서 쫓겨난다거나 이런 일이 없이 늙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자기 어린 후처의 말을 들어가지고 마다들을 쫓아내잖아요. 마다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다음에 자리를 마다들이 하지 않고 손자가 하게 되잖아요. 나라를 어지럽혀 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나라가 그때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포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장관들, 행정부의 장관들을 정말 요즘 장관이 수십 명이잖아요. 장관들을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옛날 얘기하면 요즘 뭐라 그러죠? 꼰대라 그러는데 우리만 해도 70년대, 80년대, 70년대, 60년대 이럴 때 보면 아주 훌륭한 장관들이 많았잖아요. 외무부 장관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변형태 대부분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청렴결백했는지 이 미국 몇백 불을 가지고 가서 뭡니까 이 출장비를 가지고 가서 아껴 쓰고 해서 다시 반납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즘 반납하는 걸 더 싫어하고 다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 양반은 착같이 아껴 써가지고 달러를 아낀다 해서 반납을 했잖아요. 그런 변형태 같은 훌륭한 유엔에서도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분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대법원장 가면 가인 김병로가 하면 딱 답이 또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하나 꼽질 않습니다만은 그 시대마다 그 장관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는 데에는 기둥 같은 장관들이 많아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미안한 얘기는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혹은 보통 사람들 각부 장관 이름 대라 하면 아마 장관 이름을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되어봐야 한 두세 명밖에 못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장관이라고 당신 장관 맞아 이럴 거예요. 모르니까. 이런 참 황당한 상황이 되었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또 그 밑에도 묵묵히 장관은 개판 치고 못해도 묵묵히 똑바른 길로 가는 또 그러한 또 이 관료들이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퍽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무너지고 견디고 그래도 현상 유지하는 것은 그래도 곳곳에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선거 유세를 같이 얘기하는데 횡설수설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기언지부작 즉 위지하나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기언지부작, 자기라는 거 부끄러워하단 말이에요. 위지하나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함부로 아주 쉽게 하는 거. 말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잖아요. 조금 실수하면 부끄러워했는데 실수해도 그대로 넘어가고 막 헛소리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선망증이 있는 선망증 환자처럼 떠들대는 놈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막 하고 해서 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위지한 아니라는 것은 실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바꿔 말해서 실천을 아직 안 해, 그런 사람들은. 말이 앞서고 말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 말이죠. 실천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옛날은 지금이나 똑같죠. 옛날은 지금이나. 그러니까 뭐 말하기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부끄러워한다는 건 아주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할 말만 하고 신중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말을 함부로 막 하면 그 말을 실천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자님은 항상 이 말 조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아까 시연우언, 꼭 말을 해야 될 때가 되어가지고 말하는 사람, 그렇죠? 공수문자 이런 사람이면 정말 시연우언 하는 사람이 공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시도 아닌데 자기가 말할 때도 아닌데 헛소리하고 떠들어대고 또 말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실천을 거의 안 한다 이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말하는 데서 말의 실수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천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말을. 자기도 말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한다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기위지하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끝부분 될 것 같은데요. 진성자 시강공. 그 당시, 공자 당시에 아주 그 무시무시한 사건이 생겼어요. 이웃나라, 제 나라에요. 무시무시한 사건이 생긴 게 뭐냐면, 진성자라는 사람이, 진항이에요. 제 나라의 대부인 진항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조상이 7대 조상 때인가가, 원래 진나라 사람이었는데, 진나라 좀 작은 나라죠. 제 나라로 망명을 왔어요. 7대를 쭉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출세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생겨 진항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제 나라의 이 임금과 권력을 맞먹을 정도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제 나라의 강상이잖아요. 강태공이 강상인데 강씨, 이 강씨가 이 제호를 쭉 내려왔는데 제항공도 강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진항이가 이 간공을
임금은 강공을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지가 이제 제 나라의 제후가 되는, 제 나라의 군주가, 임금이 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음? 전에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춘추 시대에 이 주나라 초기에 봉을 받아가지고, 이 계속 역사를 나라를 유지시켜 왔던 큰 나라 가운데서, 제 나라가 제일 먼저 망한 거예요. 강태공의 나라가 제일 먼저 망한 거예요. 큰 나라 가운데서. 이 제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의 산동반도도 훨씬 더 큰 엄청난 땅이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야, 이거 있을 수 있냐. 이때 공자가 73세에 돌아가시는데, 공자 이때 나이가 71살이었어요. 71세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래서, 공자가 목욕이죠. 이 목이라는 거, 여러분, 목욕한다. 여러분, 목욕탕 알잖아요. 목욕탕 집 아이들 뭐 유명한 들어보면 되고, 이 목이라는 건, 목하고 요거는 서로 다른 거예요. 목은 뭐냐면, 목발, 머리 감는 거예요. 요건 뭐냐, 욕신, 몸을 청결히 물로 닦는 거예요. 요 물이잖아요. 물 들었잖아요. 이건 발음 보호고. 형성자들이죠. 목발 이 욕신의 준말이 목욕이에요. 예. 머리만 감으면서 목욕한다 그러면 안 되고, 머리 안 감으면서 몸만 씻으면서 목욕한다. 그것도 사실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럼 뭐 그냥 쓰는 거지 뭐. 목욕한다 그러고 머리 안 감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목욕한다 했으면 머리와 몸을 다 씻어야 그게 목욕이다. 이 목욕을 왜 하느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하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몸을 계속 씻고 말이죠. 옷도 깨끗한 거 입고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목욕 재개를 하고는 공자께서 조라는 것은 뭐 임금을 노나라 임금을 제후를 만나러 갔다. 조회에 갔다 이거예요. 이때 노나라 임금이 애공이에요. 애공. 이 글자만 보세요. 애 보면 슬플 애자잖아요. 이게 시원찮은 임금이에요. 이때 신하들에게 꼼짝을 못하고 말이죠.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애공에 가서 진항이 시기군하리 청토지. 제 나라에서 진항이라는 놈이 임금을 간공을 죽였습니다. 아래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인 걸 시라 그래요. 이 수평적인 사람은 수평적일 때는 죽일 사르라 그러고, 아래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인 거는 시라고, 꼭 시라 그러죠. 이제 그 황제를 죽였거나 왕을 죽이면 시예요. 시. 이제는 우리가 이 봉건 시대도 아니고 왕정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시라는 말은 없어버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이거는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거,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죽이는 걸 시라 그랬기 때문에 봉건주의 시대 혹은 왕정 시대에 이제는 시가 그냥 없어요. 없어진 글자입니다. 지금 어디 뭐 시자를 쓴다면 시대 착오적인 그런 상황이죠. 애공에 얘기했던 진항이 시기군 저 임금을 죽였습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우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분을 느껴서 군대를 조직해서 가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응? 그 바로 잡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이잖아요. 정이 여기 이 나라에 이게 제 나라인데 제 나라에 지금 이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일이 생겼어요. 있을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군사들의 발이에요, 발. 응? 여기도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만 남았는데 군사들이 가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이게 이 글자가 변해가 이렇게 되고 이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더 합치면 이렇게 이게 바로 잡을 정자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 여기 성에 나쁜 일이 벌어지는 성, 제나라 같은 성에 임금을 이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이 엉망진창인 상황 여기에 정의의 사나이들이 가서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럼 갈 때 또 뭘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손에다가 무기를 들고 무기를 긴 창에는 무기를 들고 가야 되겠죠. 이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라는 게 정치라는 게 바로 정치할 때 정의라는 것이 삐뚤어진 것,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달리 말해가 이 정을 정해놓고 또 이렇게 하면 이 행동에 간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정볼, 뭐 같은 뜻이에요. 이거나, 바를 정자나 이거나 다 같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뜻이 상통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시기의 청토지. 이 토라는 건 토벌하자. 정벌하러 가자. 토지, 토. 성토하고 말이죠. 아니면 실제로 성토는 말로만 꾸짖는 것이고 가서 무력을 가져가서 토벌하자 이거예요. 토벌하자 이거예요. 벌자에도 재밌죠, 여러분? 벌자에도 보니까 이보세요. 벌자에도 창과자가 들어있죠. 창과자. 무기에 있어야 돼 항상. 이 벌자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말이죠. 뭐냐면 이 창을 가지고 이 사람 목을 확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 부분, 목 부분을 기르고 있어요. 머리 부분, 머리 잘라지고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 벌자예요. 무서운 글자죠. 청토지. 청은 청컨대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토벌해야 됩니다. 토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공유할 애공이 자기가 뭐 결정권이 없어요. 허수아비니까. 허수아비가 괴뢰를 해가지고 고부 삼자. 고는 가서 얘기해라 말이죠. 삼자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삼자가 바로 아까 말한 개손씨, 맹손씨, 수손씨. 권력으로 본다면 개씨, 그 다음에 맹손씨, 그 다음에 숙손씨. 이 삼가에게 가서 얘기하라. 이 개강자. 그렇죠? 제일 힘이 센 아까 개강자 나왔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 세 사람에게 가서 말씀하세요. 내가 뭐 압니까? 내가 뭐 결정권이 있습니까? 세 사람이 알아서 할 테니 권력자니까 그거 가서 얘기하세요. 왕이 이렇게 말해 참 창피하죠? 응?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왕이 그 허수아비예요. 괴뢰. 이게 괴뢰 허수아비잖아요. 허수아비라고 또 허수라는 사람의 아비 그거 아니다. 응? 허순의 아버지를 허수아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응?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공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오종 대부지 후 제가요 뭐 월권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주제넘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애공에게 얘기하기를 제가 대부의 뒤를 따르지 않습니까? 바꾸면 나도 대부지 않습니까? 여러 대부가 있으면 내가 뭐 남을 앞에 세우고 뒤에 가서 어쨌든 대부의 열이 있어서 대부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임금을 바로 잡는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간불고야 이 엄청난 사건을 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응? 그래도 그날 또 군이 또 얘기하잖아요. 고부 삼자자. 응? 아이고, 그 공자님, 더 이상 저에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 세 사람이 여기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또 얘기했죠. 고부 삼자를 두 번 얘기했죠. 그랬더니, 지 삼자. 지는 갈지자예요. 어디 갔나? 어디 갔죠? 그 다음. 응?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지 삼자.
지3자. 그렇죠? 지3자. 갈지자예요, 이게. 이 갈지자예요. 3자. 세 사람에게 가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임금을 시해한 놈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가서 저놈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얘기했어요. 불가. 그랬더니 삼자가 아유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삼자도 왜 그런지 아죠? 너 나라 힘이 약해요. 제 나라가 아주 강국이에요. 쳐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너 나라가 대패할 거예요. 네. 그래서 불가. 안 됩니다. 못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처지가 안 되잖아요.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돼가지고 이오종 대부지후 불가불가 똑같은 말이죠. 제가 그래도 국사를 담당하던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나도 장관이기 때문에 내가 전직 장관이긴 하지만 일말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여 지금 장관들 중에 한 사람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제 나라에 가서 저거 바로 잡자는 사람이 없는데 비록 은퇴는 했지만 저라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 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당장 거절하지 마시고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저희 가장 바람은 여러 나라를 힘을 합쳐가지고 가서 이 진상을 죽이고 다시 이 강씨를 다시 사직을 회복하는 거. 이게 제 바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자의 그 이른바 정명사상과 그렇죠? 이런 거. 이 쿠데타 일어나는 걸 쿠데타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사상을 바로 이 기술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시간이 됐네요. 공자님은 사실은 내 할 일은 내가 다 한다는 그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내 할 일은 다 한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진 분이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안 될 일이잖아요, 보나마나. 그렇지만 할 일을 한다 이거예요. 각성을 시키고 경각심을 주고 한다는 그러한 공자의 참 숭고한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